예. 우리 이 시간에는 333쪽 333이네. 좋다. 33합니다. 333 제5절 실존주의 상담. 우리가 그 상담 분류를 했었죠? 잠깐 앞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제일 앞에 가시면 정신분석, 인간중심 상담, 우리 분류표 있었잖아요. 그죠? 예. 몇 페이지인가 하면? 예. 231쪽에도 나오고요. 예. 231쪽은 펼치니 좋겠네요. 상담 이론을 전체로 세 분류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첫째는 행동주의 관점. 네 분류죠. 정신분석 관점. 그죠? 예. 여러분, 거기 230쪽 보십시오. 정신분석 관점. 그죠? 예. 예. 정신분석 관점이 몇 가지 되죠? 정신분석 상담에서 또 개인심리학, 분석심리학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행동주의적 관점은 행동주의 상담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상담인데 몇 가지입니까? 우리 다룬 게 인간중심, 형태주의, 실존주의, 의미치료. 우리 인간중심 상담, 칼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이 첫 출발점이죠. 형태주의랑 의미치료 했고, 이제 우리 실존주의 상담, 한번 펼쳐보십시오. 333. 롤메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죠?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파스칼이 아니고, 데카르트가 여러분, 생각납니까? 데카르트 뭘?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누구야? 데카르트 철학은 뭐죠? 인식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죠?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성을 위에 두죠. 그걸 이제 본따 가지고 나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롤메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한다. 자, 우리 실존주의 상담은 우리 송 사모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한번 요약 발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행동주의 상담보다는 조금 쉽습니다. 용어들이 조금 쉽습니다. 자, 우리 사모님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나오시고. 우리 각자는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 실존은 정적의 과정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을 수반한다. 실존주의 상담은 존재의 과학과 과정에 관심을 둔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표면적 문제 이면에 실존의 기본적 문제에 직면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 문제는 불안, 절망, 죽음, 무의미성, 고독, 고립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실존적 고통을 생성할 잠재력을 가진다. 상담자는 역시 자유, 책임감, 사랑, 창의성과 같은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 실존주의적 상담에 영향을 주거나 발전시킨 사람들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실존주의 상담은 실존주의 철학에 근거한다. 둘째, 실존주의 상담은 종교 철학자들에 의한 영향을 받아 발전해왔다. 셋째, 실제로 상담 및 심리치료에 실존주의 철학이나 종교 철학을 적용하여 실존주의
상담을 주창한 사람들이 있다. 특히 프랭클은 자신의 실존주의적 접근을 의미치료라고 불렀다. 1. 실존주의 상담의 인간관. 노한영 교수는 그의 책에서 실존주의 상담에 귀한 인물들이 정리한 실존주의 인간관을 다음과 같이 7가지로 요약하였다. 1. 인간 실존의 특성은 이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라는 점이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특징이 우연성과 필투성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연속 상상에서의 인간 자신의 영향력을 의식하는 데 있다. 2. 주체와 객체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이 양자가 상호 연관을 갖는 참 만남 속에서 자각이 가능하다. 3. 인간은 정적인 존재가 아니다. 의미 있는 전체로서 끊임없이 생성되어지고 변천되는 상태에 놓여있다. 4.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5. 이처럼 존재로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불안과 적개심, 공격성의 조건이 된다. 6. 인간의 자존감이란 타인이 자신을 평가해주는 관점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다. 7. 인간은 과거를 떨치고 일어나 적극적인 상태에서 자신을 초월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실존주의 상담의 전제. 실존주의 상담은 인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본적 신조에 근거한다. 첫째,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결정한다. 둘째,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선택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 셋째, 우리의 삶은 항상 죽음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영위된다. 우리의 진실성은 이것을 자각하고 용감하게 우리의 실존에 직면할 능력에서 비롯된다. 넷째, 우리의 실존은 결코 다른 사람과 세계의 실존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주관적 관점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지각이 보다 타당하다. 3. 심리적 문제의 발생 과정. 실존적 관점에서 불안은 인간 존재의 기본 특성 중 하나다. 그러므로 이것은 병리적이지 않고 역으로 성장을 위한 강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 친근하고 안전한 생활 방식을 새롭고 미지의 것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불안의 원천이다. 따라서 불안은 성장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이다. 이 주요 개념 1. 실존의 방식. 한 사람의 세계를 인식한다는 것은 동시에 그것을 설계해 나가고 그의 세계를 구성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존 심리 치료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에 4가지 양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주변 세계. 인간이 접하며 살아가는 환경 혹은 생물학적 세계를 의미한다. 모든 유기체는 주변 세계를 갖는다. 2. 공존 세계.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를 말하는데 인간관계 영역에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세계에 존재한다. 3. 고유세계. 실존의 방식으로서 고유세계는 자신의 세계이며 개인이 자신에게 가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4. 영적세계. 실존세계로서 인간 각자가 갖는 믿음이나 신념 세계를 뜻하는데 영적 혹은 종교적 가치와 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최근 두젠 스미스가 주장하였다. 이러한 믿음은 본질적으로 종교적 혹은 영적이다. 영적 세계는 이상적 세계이며 개인이 세계가 되기를 원하는 방식이다. 이 자유와 책임. 자유와 책임은 실존주의 상담자들이 내담자의 궁극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주제, 곧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죽음과 비존재, 진실성 중에 첫 번째이다. 인간은 여러 선택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자기 결정적 존재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지시하고 운명을 이루어 나가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 실존주의 상담은 자유, 자기 결정, 의지, 결단을 인간 존재의 중심부에 둔다.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실존적 변화를 들어보자. 폴 티비. 사람은 결정하는 바로 그 순간에만 참다운 인간이 된다. 사르트르.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다. 니체. 자유는 참다운 존재가 되는 능력이다. 케르케고르. 자아를 선택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인생과 존재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야스퍼스. 우리는 결정하는 존재이다. 3. 삶의 중요성. 둘째 중요한 주제가 삶의 의미성이다. 삶의 중요한 목적을 향한 노력은 인간의 독특한 특성이다. 우리는 의미와 개인 정체감을 갖는다. 내면의 공허는 그의 존재를 가치 없는 것으로 부정지우고 또 가치 없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실존적 공허는 극단적 권태, 불확실성, 그리고 혼돈의 결과로 지속된다. 비록 이러한 것들이 정신적 고통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것들로 인해 반드시 정신적인 질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고통은 자기의 행복과 능력에 대해 최대의 관심을 갖게 되는 면도 있지만 행동과 능력에 아주 중대한 방해가 되기도 한다. 4. 죽음과 비존재. 네 번째 주제로 죽음과 비존재이다. 실존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음인데 인간은 미래에 언젠가는 자신이 죽는다는 것이다. 실존이 불가능하게 되는 가능성이다. 죽음은 가장 자기적인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도 대신 죽어주기를 바랄 수 없는 언제나 자기가 맞이해야 할 시간이다. 이처럼 죽음은 자기의 궁극적인 가능성이다. 죽음은 모든 교제의 단절, 죽음은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요 다른 무엇과도 무교섭적이다. 또한 죽음은 넘어설 수 없고 또 가장 확실하다. 그러나 죽음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이다. 프랭클은 죽음은 인간 실존에 의미를 준다라고 하였고 만약 우리가 불멸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5. 진실성. 진실적인 존재로 있다는 것은 우리를 정의하고 긍정하는 데 필수적인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은 어떤 진실적인 실존 속에서 언젠가 일어나게 될 비존재의 가능성에 직접적으로 직면하게 되고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상담의 목표. 실존주의 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충분히 진실한 삶을 영위하지 않는 방식을 인정하고 실존적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에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한다. 뷰젠탈이 제시한 3가지 중요한 상담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 과정 그 자체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이러한 삶의 패턴이 자신의 삶 속에서 그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돕는다. 둘째, 상담자는 내담자가 오랫동안 회피해왔던 불안에 직면하도록 지지해준다. 셋째, 상담자는 내담자가 보다 진솔한 삶의 접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과 자신의 세계를 재정의하도록 조력한다. 실존주의 상담 목표는 내담자 쪽에서 자기 존재의 본질에 대하여 각성하고 현재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정서적 장애의 원인이 자기 상실 내지 자기 논리의 불합리성에 있다는 것을 각성하게 해주는 데 있다. 그리하여 내담자가 비록 제한된 세계 내에서의 존재일지라도 이 세상에 던져진 삶을 수동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4. 상담 과정. 실존주의 상담자는 궁극적 관심사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이 어떻게 그의 심리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내담자를 조력한다. 빈스 방거를 비롯한 많은 실존주의 상담자들은 경우에 따라서 정신분석적 기법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들은 치료적인 면보다 내담자의 문제 사례를 실존적 개념으로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상담 과정에서는 인간의 실존적 정신적 본질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것은
실존주의적 접근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철학적이며 융통성 있는 상담 기술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접근 방법은 어떤 한 가지 기술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인간에 관한 철학적, 심리학적, 정신적 모든 영역에 관련되는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주요 상담 기법. 현재 미국에서 왕성하게 심리치료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실존주의 상담자인 얄롬이 제안한 4가지 궁극적 관심사는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성이다. 1. 죽음. 가장 분명하고 쉽게 직관적으로 알게 되는 관심사로 우리는 이에 대해 무서운 공포를 가지고 반응한다. 이와 관련한 실존주의 관점에서 내적 갈등의 핵심은 불가피한 죽음에 대한 개인의 자각과 삶을 지속시키려는 동시적 소망 사이에 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은 죽음의 자각에 대항하여 방어를 곤두세운다. 그러한 방어는 불안에 기초하고 이는 성격 구조를 조성하며 부적응적인 경우 임상적 증상을 일으킨다. 즉 정상과 부적응적인 성격 구조는 죽음에 대한 개인 공포에 그 원천을 두고 있다. 이 자유, 실존주의적 참조 준거에서 자유란 긍정적인 개념으로 보는 일상적 경험과는 반대로 인간이 응집력 있는 거대한 설계를 지닌 구조화된 우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의 개념에는 책임과 의지의 측면을 수반한다. 사람들은 생활 환경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기꺼이 수용하는 정도의 큰 차이가 있고 책임을 거부하는 양식에서도 차이가 있다. 의지란 책임에서 행동으로 가는 통로이다. 의지는 처음에는 소망하고 다음에는 결정하는 것이다. 자신의 소망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명확히 표현된 소망을 결정하거나 선택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다. 3. 고립. 고립은 다른 개인들이나 세계로부터 근본적인 고립이다. 우리들 각각은 홀로 실존에 들어가야 하며 혼자서 그곳에서 벗어나야 한다. 죽음에 직면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실존적 고립을 생각나게 하는 것은 없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반드시 갑작스런 고립을 자각하게 된다. 4. 무의미성. 모든 인간이 죽어야 하고 자신의 세계를 세워야 하고 상이한 우주 안에 혼자 있어야 한다면 인생이 지닐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이고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이는 자기 창조적 삶의 의미는 자신의 인생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튼튼한가 하는 질문이다. 인간의 의미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실존적 상황에 직면하면 유형화되지 않는 세상에서 개인은 대단히 불안정하게 되고 존재의 패턴, 존재에 대한 설명, 존재의 의미를 찾는다. 또한 의미도식에서 우리는 가치의 위계를 만든다. 6. 공헌점과 제한점. 1. 실존주의의 상담의 공헌점. 실존주의 상담은 일반 상담 이론에서는 다루지 않는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관심사인 죽음과 비존재,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진실성을 상담에서 다루어 왔다는 점이다. 이 실존주의 철학이 그렇듯이 인간의 숨겨진 본질보다는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실존의 방식을 묻고 그것을 상담에서 다룸으로써 삶의 실제에 접견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3. 내담자의 자각을 최대화함으로써 내담자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고 자기 인생에 대한 확고한 방향 설정과 결단을 내리도록 돕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한점, 일반 상담 이론에 비하여 구체적인 상담 과정이나 상담 기법이 없으므로 인해 배운 바 상담 이론을 실제 상담에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 상담에서는 다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는 적용이 가능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일반 상담자들이 이 이론을 배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다는 점이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실존주의 상담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의 그 내면적인 문제와 제가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불안이나 뭐 죽음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실존에 대한 것이거나 아니면 자유와 사랑, 책임감, 창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공부를 하면서도 치유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실존주의 상담은 상담, 그 다음에 심리치료, 그 다음에 실존주의 철학이나 종교 철학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 많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많은 그 상담자의 그 개인적인 스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자가 많은 경험과 많은 자기 속의 내면에 해결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기본적인 틀에서 놓여놔서 그분들을 굉장히 자유롭게 이렇게 상담의 과정에서 그분을 치유하고 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에 매이지 않고 그분을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존감 문제나 아니면 이 과거의 문제를 떨치고 일어나는 이런 문제, 이런 문제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 인간관에서 보면 인간은 우연히 내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인데요. 이제 뭐 인간은 피투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는 엄청 이 말에 공감을 했어요. 그거는 그 이유가 아마 애착자랑 뭐 공감자, 제대로 된 상담자, 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정말 벌거벗겨진 채로 이렇게 던져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많이 느껴졌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게 조금씩 이제 따뜻한 옷으로 이제 겨울에 따뜻한 옷을 조금씩 입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으로 저는 느껴지는데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 자신이 아무리 던져진 존재고 벌거벗겨진 존재라 할지라도 충분히 치유되어서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상담 이론마다 다 특색이 있죠, 그죠? 그죠? 있는데, 이 실존주의 상담은 인본주의적 관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간 이해를 많이 돕습니다. 인간 이해. 특히 칼 로저스가 그 인본주의 상담에서 내담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많이 가르쳐 주죠. 네. 사실은 그 정신분석 상담 그 관점 보면 내담자를 어떻게 봅니까? 분석의 대상이에요. 그죠? 분석의 대상은 고귀합니까? 가치가 좀 떨어집니까? 예. 참 유감스러운 말입니다만은 우리 사람을 동물 쪽으로 보고 해보면 어떻습니까? 참 짐승이나 뭐 동물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분석하고 막 뜯어버리면 분해시켜버리면 그죠?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의외로 의사가
외과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는데 그 환자 수술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집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잔인해지는 거예요. 그 정신분석은 분석하는 상담자가 잔인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 중심 상담은 어때요? 아니다. 고귀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인간은 함부로 다룰 대상이 아니다 이거. 그걸 인간 중심 상담, 특히 갈로도스의 그 인간 중심 상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공감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무조건 수용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실존주의 상담도 그 맥락이 있어요. 인본주의 상담이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 이해를 많이 도와줘요. 실존. 실존하면 우리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실존. 우리 찬송가 그런 거 있죠.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다음 뭐죠? 그 구원 그런 생각납니까? 그 다음에 날 받아주소서. 그 다음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그게 중요한 단어가 뭐죠? 내 모습? 예. 내 모습 이대로. 내 남자 모습 있는 그대로. 이 실존이에요. 실존이라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를 봐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가 귀하다. 상처가 있어도 죄가 있어도 어쨌든 인간은 고귀한 존재다. 왜? 살아있으니까. 실존. 그러니까 실존에서 중요한 단어가 존이 뭐예요? 있음이거든. 존재한다. 있음. 있을 존재 아닙니까? 실존. 실존은 보이는 부분입니까? 안 보이는 부분입니까? 보이는 거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그대로. 그게 실존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뭔데? 우리 배웠잖아요. 좀 전에 나왔죠? 본질. 본질은 안 보여요, 눈에. 그래서 실존은 무엇에 선행한다? 본질에 선행한다. 전통적으로는 본질을 추구했어요. 근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아니다. 실존이다, 실존.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 모순됐냐? 모순되는 그대로 봐라. 그게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율배반적이다. 그게 사람이다. 이거예요. 왜 갑자기 전문 소설이 커지죠? 이게 우리 기독교 전통 보수신앙이 약한 거예요, 이게.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이야, 형식적.
그러니까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대로. 그 존재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자는 거죠. 그게 실존주의 운동 아닙니까? 자, 거기서 우리에게 이제 영감을 주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실존의 방식이 있죠. 잘 보세요. 실존 방식. 339페이지 나와요. 실존의 방식. 실존의 방식이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양식이 있죠? 양식이란 말이나 방식이나 같은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네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뭐요? 이게 뭔데요? 우리 치유신학에서 다루잖아요. 이게 뭐죠?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무슨 환경? 생물학적 세계. 예, 맞아요. 물질 세계. 대물관계 아니에요. 대물관계. 무엇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체가. 그래서 우리 점심때 밥 먹었잖아요. 예. 그죠? 예. 배부르게 먹고 나면 어때? 기분이? 좋으면서 눈이 스르르 감기는 거잖아. 이게 실존이야. 그걸 있는 그대로 보자, 이게. 뭐 정신 차리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잠 안 오냐? 잠 자요 그냥. 그럼 당신은 잠 없나? 아, 나도 있다. 그대로 보자, 그대로. 그래서 물질 세계 전체. 그다음 두 번째는 뭐죠? 아니, 그거 보세요. 사모님 했잖아요. 공존 세계 뭐예요? 인간관계 세계, 인간 사회 아닙니까? 인간 사회, 사회, 인간 세계, 인간 세계란 말 쓰죠? 인간 세계, 대인관계, 대물관계, 그죠? 그런데 고유 세계가 뭐예요? 자신의 세계 나와 있다, 밑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영의 세계, 영적 세계. 예, 이 내 사자강이 나오죠? 예. 보세요. 이걸 다루잖아요. 제가 여기 보고 한 건 아닙니다만 딱 네 가지 다 나오잖아요. 실존의 방식.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양식이 네 가지더라. 딱 맞잖아요. 우리하고. 그죠?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상담 이론들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갖다 준다. 이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우리가 굳이 그 방식대로 상담 안 하더라도 주요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지. 됐죠? 예. 자, 예, 주요 개념이 나오네요. 실존 방식이 나오고, 자유와 책임, 삶의 의미성. 삶의 의미성. 사람은 뭘 추구한다? 삶의 의미를 추구한다. 이게 실존인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막 죽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 뭐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면 뭐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의미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삶의 의미를 상실해. 진실성 있죠? 여러분 이 개념을 쉽게 생각합니다. 진실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과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 복음성 있죠? 내 모습 그대로.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 진실성. 그럼 진실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죠? 가면을 쓰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져요. 예,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담 과정이 뚜렷하질 않아요. 상담 과정. 그래서 이 실존주의 상담 이론은 사실 이론이라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자의 정신을 제공해 준다. 태도, 태도, 내담자를 보는 태도. 자, 있는 모습 그대로니까 어때요? 사람을 대하기가 쉬워요, 편해요? 쉽고 편하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예. 그 말은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수용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있는 모습 그대로니까 수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기법이 따로 없습니다. 상담 기법, 네 가지 상담 기법. 여러분, 사실 상담 기법이라 말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이게 중요하다는 게, 첫째, 죽음의 문제. 실존 반대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비존재, 존재하지 않는 게 죽음이잖아요. 실존의 반대가 죽음이잖아요. 죽음 문제를 다루는데, 죽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일반 상담 이론이 따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와. 죽음의 문제 다루는 데는 실존주의 상담 이상 없어요. 일반 이론들이 못 다룬다. 아예 개념 자체가 없다. 그 다음에 자유 문제. 보세요. 이 자유 문제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자유를 다른 말은 뭐죠? 구원.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참 우리 교회가 성도를 자유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자유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해준다. 자유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박한다. 속박한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박한다. 그러면 자기도 매인다. 그죠? 매이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죠? 고립의 다른 말은 뭡니까? 키르케로가 다뤘죠? 무엇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맞습니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고독. 하나님께 때때로 우리를 고독하게 했습니다. 왜요? 홀로 세우시려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우시려고. 무의미성. 반대가 뭐죠? 의미성.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의미 있다. 의미 없다. 우리 전사님, 우리 인사님 참 멀리서 오는데, 참, 이까지 왜 옵니까?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참 하나님의 묘한 섭리입니다. 우리 윤사님 안 오면 참 진짜 의미가 약해집니다. 그럴까요? 소리가 너무 많이 난다. 좀 소리가 좀 적은 게 없나? 예. 자, 평가 한번 봅시다. 평가 간단하게 봅시다. 보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합시다. 지우신학적인 평가. 성경에 근접하는 인간, 실존주의 인간관.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첫째, 같이 봅시다.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므로 고립, 허무, 개인적 의미나 주체적 상실, 소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냥 궁극적으로 죽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도 뭐가 또 있습니까? 불안도 있죠. 불안, 그죠? 예, 불안도 있습니다. 불안. 성경이에요, 성경. 그죠? 자,
우리는 이게 뭐요? 다 예수 안에서는 이게 뭡니까? 이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동기입니다. 맞죠? 자 보세요. 홀로 외롭기 때문에 어때요? 주님께로 나가잖아요. 허무감을 느낀 사람이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주체성, 정체성이 혼란한 사람들이 누구를 찾으면? 예수님 찾으면 확고히 섭니다.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 소외 결국은 이 고독하고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 찾으면 이게 회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근접합니다. 2번 봅시다. 인간의 자존감이란 타인이 자신을 평가해주는 관점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인데, 자존감. 우리 자존감 많이 다르죠? 우리의 자존감의 가장 근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자존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상담 원리잖아요. 자존감. 그 다음 3번. 인간은 의미 있는 전체로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천되는, 바뀐다, 그죠? 변천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있다. 성경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비성경적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이게 첫 번째 이게 공감이 되었는데, 인간은 이 세상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걸 발견했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예.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죠? 예. 예수님과의 만남이 운명적이잖아요. 자, 객체와 주체와 객체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수 없으며 이 양자가 상호 연관을 갖는 참만남 속에 자극이 가능하다 한데, 예,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안 맞아요. 왜? 성경은 개인을 존중합니다. 개인. 이 개인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개인을 무시하면요, 큰 사고 납니다. 사탄에 이용당합니다. 여러분, 북녘 땅에 개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주의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속이는 겁니다. 3번. 이처럼 비존재애로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불안과 적개심, 공격성의 조건이 된다. 인간의 적개심과 공격성은 비존재의 위협인 죽음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다? 성경은 죄 때문에 그렇다.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4번. 인간은 과거를 떨치고 일어나 적각적인 상태에서 자신을 초월할 능력을 갖고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한데 없다? 다만 예수 안에서는 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힌두교 요구하는 사람들요, 유체이탈 체험한다 그랬죠? 사탄이 하는 짓이요.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쫓는 거죠. 그런 사람은 거의 대부분 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울증. 자, 실존주의 상담에서 취해야 될 것. 첫째, 읽어봅시다. 실존주의 상담의 전체를 보면 선택의 자유와 책임에서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선택한 결과에 책임이 있다. 자유와 책임에 관해서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셋째 존재, 인간의 삶은 항상 죽음을 안고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다. 예, 죽음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뤄줍니다. 그죠? 자극. 예.
첫째 전제가 뭡니까?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자극입니다. 예, 실존주의 상담 이론은 본질보다 실존을 중시하고 있으며 실존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방법은 기독교 치유신학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본질을 통해서 실존을 이해하려고 한다. 본질이 뭔데? 성경에 나오는 거죠. 영혼육입니다. 영혼육. 그래서 영은 영의 존재를 위해서 뭘 추구하는 거예요? 영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혼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그에 따른 또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 사회성과 독립성 아닙니까? 그죠? 예. 또 우리의 육체는 어때요? 육체의 생명이 유지되어야 되니 살아가야 되니까 뭘 추구합니까? 땅에 난 것을 추구하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존에서 본질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꾸로 본질에서 실존으로 나온다 하는 거. 그 방식, 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는 겁니다. 자, 질문 있으면 하시고 5분 쉬겠습니다. 지금 딱 졸업 오는 시간입니다. 그죠?